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지금 세상은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3D 프린터 등으로 첨단 기술이 쏟아져 나와 풍요로워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선 전쟁이나 기후변화, 테러 등으로 세상을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처럼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지금, 인류의 미래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UN 미래 보고서를 통해 인류가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는 서울 강북도장 교무녹사장 이윤구 도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책이 UN 미래 보고서인데요. 먼저 이 책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UN 미래 보고서는 세계 여러 미래 예측 기관들과 다수의 미래학자들 그리고 미래 보고서 등을 종합해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전망을 소개하는, 즉 미래 예측을 하는 책입니다. 2008년부터 출간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6번째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매년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매우 뛰어난 미래 예측서죠. 그래서인지 기업과 국가 정책 담당자들에게 UN 미래 보고서가 필독서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키우는 공간인 학교에서도 추천 도서로 많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은 2050년까지의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10년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나요? 네, 이 책에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학자들은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무인 자동차 시대가 향후 5년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무인 자동차를 선보이고 시운전을 마치는 등 우리 생활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그리고 수명 연장의 꿈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합성 생물학이나 신경과학의 발달로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건강유지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과 의료가 융합해 수명 연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육 분야에서도 학습 방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지금의 수동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찾게 되고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교육 체험이 일반화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핵융합이나 태양광 에너지가 차세대 주요 에너지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술 발전 등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인류를 위협하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희망적인 것만은 아닌데요.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각한 것으로 전염병이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 등으로 나라 간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해외의 유행병이 쉽게 전염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수백만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신종 전염병이 우려가 되고 있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큰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처럼 인류에게 닥칠 대규모 질병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음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기후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곡물 생산이 줄어들어 그 결과 식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로와 EU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번 EU에서 영국이 탈퇴한 브렉시트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유럽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불안한 중국의 미래와 핵전쟁,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등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처럼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첨단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죠? 네, 미래에는 첨단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질병의 의미가 재정의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노화를 질병으로 취급해서 노화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늙고 늙으면 고혈압이나 당뇨 등 여기저기가 아프고 치매까지 걸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화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제약 산업이 질병 치료보다는 질병을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는 기술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해서 각자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의료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스피린 하나도 개인의 병력에 따라 다르게 제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서양 의학이 융합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보건의료 산업은 서양 의학의 영향이 크지만 앞으로는 건강을 사전에 챙기는 예방과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동양의학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요가나 명상, 기치료 등이 서양에서도 보편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장기 생산 기술, 바이오 프린터를 통한 치료 기술 등 첨단 의료 기술의 개발도 인간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과학의 발전이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데요.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 아닙니까? 불로장생에 대한 연구도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속도가 놀라운데요. 획기적인 의료기술에는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기술, 그리고 칠명 치료 기술, 세포 재생 기술을 그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자가 면역 치료 기술은 면역 반응을 선택적으로 증강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데요. 천식 및 알레르기 등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칠명 치료 기술은 안구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정상 유전자를 삽입하여 치료하는 기술이고요. 또 세포 재생 기술이 있는데 세포 재생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상처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손실된 신체 일부를 재생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안티에이징이라고 해서 노화 방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약품은 노화 관련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초파리와 쥐의 수명을 늘려준 것으로 판명이 됐죠. 앞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노화를 약으로 치료하는 등 노화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네,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건강과 수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사람은 이 기술이나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질병을 극복하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 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질병을 치유하는 면역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근원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건강하게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의학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자신이 스스로 건강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조금 전에 미래에는 동서양 의학이 융합되고 요가, 명상 등 수행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행을 하면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2대 동력원인 몸의 물기운과 불기운이 서로 통하고 순환하면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나아가 천지와 하나 되는 중도의식으로 들어가 깨달음에 이룰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상제님께서는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간이 하늘과 땅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태일이 되게 하는 공부법을 내려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천지의 조화성신을 받아내리는 태울조 주문입니다. 태울조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조에 붙여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울조니라는 말씀대로 태울조는 몸의 천지의 조화기운인 수기를 축적시켜주기 때문에 태울조를 많이 읽으면 몸의 저항력과 면역력이 강화되어 모든 병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수행이 꼭 병행되어야겠네요.
상지님께서도 모든 백성의 쇠병사장을 물리쳐 불로장생의 영락을 누리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현 과학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열리는 후천 성경의 기초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태모님께서도 후천 성경에는 수가 상등은 1200세요, 중등은 900세요, 하등은 700세니라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불로장생하는 후천 성경이 열리기 위해서는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근 과학자들도 생명과학과 나노기술의 발달, 줄기세포의 이용 등으로 수십 년 내에 질병 없는 세상이 도래하며 인간의 수명이 300세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질병과 노화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세상이 더 이상 꿈이 아닌데요. 하지만 후천 성경이 열리기 위해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은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에서 태어나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천지는 지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음양의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연재해와 전쟁, 질병 등 인간 삶을 파괴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후천 가을이 되면 지축이 정립되어 1년이 360일이 되면서 시공세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인간 또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즉 천지의 기운이 바뀌면서 소천지인 인간의 유전자 구조, 신체 구조, 인식의 지평 등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희들은 황골탈퇴되어 키와 몸집이 커지고 옥골풍체가 되느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체형도 지금보다 훨씬 커져서 옥골풍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빠진 이가 다시 나고 굽어진 허리도 다시 펴지면서 무병장수를 하게 됩니다. 선천 종교에서 그토록 찾아왔던 천국이나 극락, 대동세계가 지상의 현실로 펼쳐지는 것인데요. 상제님께서는 그 세상을 후천 성경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과학 문명은 상제님 천지공사에 따라 후천 조화 성경을 여는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지님께서 열어주시는 후천 성경은 인류의 꿈과 이상이 실현된 진정한 현실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약간 주제를 바꿔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지금도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활발해질 거라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143개 국가가 헌법으로 양성 평등을 보장하고 있죠. 현실적으로도 여성들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시민권과 정치권이 향상되어서 이제 여성의 투표권은 보편적인 권리가 되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지난 20년간 의회에 진출한 여성은 2배로 증가했고 24명의 여성이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의 역할을 맡는 등 여성의 권리가 늘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더욱 증대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인권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성 차별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남녀의 성평등은 멀기만 한데요. OECD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고용률은 20에서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의 급여는 남성의 급여보다 적다고 하죠. 그리고 유네스코는 2010년에 젊은 남성의 문해력은 92%에 비해 여성은 87%에 그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의 차별로 인해 8억 명의 여성이 자신의 경제적 기회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문해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성들은 성폭력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1억 4천만 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300만 명의 여성들이 인류사의 나쁜 간습 중의 하나인 여성 할례에 희생을 당하고 있죠. 가정폭력이나 인신매매 등의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네, 지금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 원인 중 하나로 인종차별이나 빈부격차를 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차별 중에서도 남녀차별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모순적인 문화에 갇혀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왔나요? 동서를 막론하고 숱한 여성운동가들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하지만 선천에는 진정한 남녀 평등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사회제도가 개선된다고 해서 여성의 억압이 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제님은 이렇게 여성들이 차별받고 원한을 맺어온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천은 어금조냥의 세상이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우주의 봄, 여름, 선천이 음양의 부조화로 인해 양중심 문화를 흘러보면서 여성 차별 등이 생겼다는 말씀이죠. 실제 인류 문화사 초기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여신 문화, 모성 문화가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종교의 신관과 창조관, 인간에 대한 사고가 남성 중심, 하늘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어금조냥의 문화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모든 죄악과 어둠에 대한 책임을 모두 여성에게 떠넘기는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남녀차별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을 천지대자연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선천에는 지축이 동북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양기운이 음기운보다 크게 작용하는 어금조냥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남자가 여자를 억눌러 온 것인데요. 그래서 남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천지가 먼저 바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천성행이 되면 지축이 정립되면서 천지질서가 정음정양으로 바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해원시대니라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양으로 건물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이 실현되어 인간의 문명사회 역시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이루는 정음정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UN 미래보고서를 통해서 인류가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료혁명, 과학혁명 등 희망적인 미래가 있는가 하면 자연재해, 질병 등 어두운 미래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래는 우리 곁에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미래가 급격하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선 먼저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구 도생님을 모시고 조만간 인류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모습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UN 미래 보고서 1부 함께 하셨는데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음 시간에는 인류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중심으로 미래를 예측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